자, 일단 재판부에서 윤석열한테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협박을 좀 덜 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판사 사찰 문건 나오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그 전에는 어찌 됐거나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 급작스럽게 특히 법원 같은 경우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율성이 좀 법원이 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국가 추천에 대한 그 사례가 높고 이미 또 추천위원들이라든지 국회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주시가 높기 때문에 보통 그 임기 말 되거나 임기 교체기가 되면 법원이나 검찰이 눈치를 잘 봐요. 아마 이제 그런 데 일환인 것 같은데 왜 그걸 인제 와서 하냐는 거지. 대법원 와가지고. 제 말이. 결과적으로 그 해당 그 강사 휴게실에서 접수한 PC에 있는 내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와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우기던 증거들 그 합법적인 증거는 개인 PC나 이런 데서 한 군데도 안 나왔고 유일하게 휴게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PC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그것도 검찰이 USB를 꽂아가지고 1분 넘게 있었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변호사의 의심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뭔가 USB 접촉이 있었고 그 자료가 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표창장 4년을 지금 때려가지고 이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24일 날은 재판을 받으시다가 넘어져갖고 돌아가다 넘어져갖고 지금 뇌진탕으로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병원에 있는데도 면회도 안 시켜주더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정말 최악의 인권 탄압을 받고 계신 분이 정경심 교수인데 이제 와서 이러한 증거 채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천부터 다시 전부 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난 2년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고통받은 이거 어떻게 하냐,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냐고. 그리고 이런 놈들이 이런 조작질을 비롯한 법으로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폭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공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안타깝기만 안타깝고 정말 미안한 마음만 계속 드는 경우고요. 너무 미안하죠. 네. 그래. 지금 실제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 위조를 통해 갖고 취업 사기를 하고 있는 김건희하고 비교해 갖고는 말도 안 되는 법 집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김건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최은순 장모는 명백한데도 지금 300억 넘게 그거를 위조를 했는데도 그걸 1년으로 때리잖아. 1년으로 표창장이 4년인데 아프다고 구속도 안 시켜. 진짜. 그래서 검사들이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기소를 포기하고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해 갖고 하지 말아야 되네. 다른 증거로라도 잡아넣겠다고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도 이 구속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끌고 가는 거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자 구속 여부 쉽게 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의 한계 시한은 2월 달이 한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최은순 석방을 해야지. 같은 애도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왜 정경심 교수는 명백하게 지금 병 때문에 사람이 그 이력도 있잖아요. 병에 대한 이력까지 다 있는데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사면을 대통령이 시킨 이 과정 안에 사면되고 나서 이제 추가로 밝혀진 게 박근혜가 계속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에 대한 청원을 윤석열한테 넣었다는 거야. 2번 했는데 윤석열이 다 거절했다. 윤석열이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유가 실제로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입으로 식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눕지도 못한
상황, 그 이외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진짜 세 개 분야의 전문의들이 더 이상 수용 생활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그 이전에 윤석열은 똑같은 이 상황을 놓고도 이거를 안 풀어줬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도장은 지가 안 찍었대. 그럼 누가 했어? 정식으로 직인이 찍혀나가는데 그 컴퓨터가 찍었지 나는 찍은 적이 없다는 놈 아니야, 저게. 아니 이렇게 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역할에 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딴 사람이 한 거야? 사실 이게 검찰에서 한 건데. 언론에서 안 밝혀서 그렇지 박근혜 풀려나는 게 무서워서 윤석열이 박근혜를 옥중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심하게 가서 몰아붙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황상 드러나 있는 걸로 보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 뭐 박연차 씨는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때 치료를 못 받았고 돌아가시기도 했었고요. 정경심 교수도 저러다가 만일에 옥중에서 진짜 잘못되는 일이 생기게 박연차 되면 씨? 강금원 네. 회장님 얘기하는 쏘리. 거죠. 예,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병보석을 재시기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치료식을 놓쳐서 그렇죠.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고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더 나중에 이건 좀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무죄로 밝혀져 갖고 역풍을 맞을 걸 대비하면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일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한테 관련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지금 검찰의 심하다, 처사가. 진짜.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사히 진짜 정경심 교수 무사히 나오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2월 안에 어찌 됐거나 판결이 나거나 또는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갖고 외부로 나와서 그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석방이라도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갖고 그게 대선 전에 이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윤석열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 이전에 본인 마누라를 잡아넣지 않으면 이 비교가 오히려 계속해서 그렇죠. 회자되는 경우를 만들겠죠. 자기가 검찰총장 때 하던 짓을 똑같이 당해봐야 됩니다, 진짜. 근데 윤석열은 쉽게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맷집이 워낙 좋잖아. 어렸을 때 흡수로 맞아가지고. 그렇지. 술 먹어가지고. 하긴 그렇네요. 윤석열을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식으로 술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수감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네. 술 못 마셔서. 그 꼴을 보고 싶네요. 제가 술 못 먹는 고통을 알거든요. 네. 저도 지금 한 3일 술을 못 먹었더니 온몸이 찌뿌듯하고 아픈데 윤석열도 그 꼴을 한번 꼭 가족들까지 친족 말고 장모랑 부인이랑 그 꼴을 한번 꼭 당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아 넣은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박근혜 특검을 한 게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요. 사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근혜를 잡아 넣은 거는 박근혜 특검이야.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박근혜 특검. 정부가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삼성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때 안철수 쪽 추천을 받아서 박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질 하다가 토지 브로커형 변호사질 하다가 특검으로 올라온 거고, 그렇죠. 대구의 한직으로 있던 윤석열을 끌어다 댄 것도 박영수였고, 결국 둘이서 뭐 김만배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뭐 아무튼. 김만배는 뭐 검찰은 아니었으니까 기자니까. 결국 둘이서 지금 있는 박근혜 탄핵과 관련 구속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뭐 의문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예 근접해서 이 터럭도 되질 않았고요. 오로지 삼성하고 둘 간의 뇌물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윤석열에 대한 쓰일모가 컸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을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 당시 윤석열은 내가 뭐 삼성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사석에서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거는 더 많은 이거를 받기 위한 엄포였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용은 빼내고 이건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재용은 빼낸 상태에서 박근혜와 최순실만 잡아넣는데 성공했던 게 JTBC와 검찰의 공작이었거든. 이 모든 게 태블릿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박근혜를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박근혜가 나를 직접 잡아 넣거라 하고 윤석열이 시켰을 리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정권 이외에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고 기존에 있는 그 삼성이라든지 그 배후 세력의 손을 잡고 그 탄핵과 구속을 실제로 이끌어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풀려나자마자 박근혜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프레임으로 짜갖고 그동안 저쪽이 계속 공격을 했던 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임명장이거든요. 임명장 박영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함 대통령 박근혜. 웃기죠? 지가 셀프로 저걸 임명한 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네. 그러면 저 당시에 저기 박근혜 정부의 특검으로 저걸 임명하는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황교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있는 중에 저기 뭐 유승민이나 이쪽들. 걔네들은 이제 국회에서 바른정당 쪽. 국회에서 찝쩍거리는 역할을 했었고 권성동 걔네들이 삼성하고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때부터 속이 빤해 보이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총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황교안도 이 커넥션에서 사실상 크게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임명장에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을 키웠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한테 칼을 맞아서 저격을 당해서 지금 구속수감이 된 거다. 그리고 이 정부 올라와서 윤석열이 한 거는 가석방이나 이런 요청들 자체를 까맣게 무시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좌절시켰다. 네. 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